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 주식회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지 바로 한번 여러분들과 또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감 와르르, 이차전지주가 바닥이 남았을까? 이런 또 의문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차전지주들의 반등이 최근에 살짝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게 기대감이 또 꺾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식회 주제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차전지주도 어떻게 풀어볼까요? 잘 풀어야죠. 네. 2차 전지 쪽 섹터가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손실권역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밀릴 만큼 밀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거나 또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셀 쪽이라든가 소재 쪽, 부품, 장비 쪽 모두 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보다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방향성이 이제 어디로 갈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론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2차전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반도체의 영향도 있었지만 2차전지 sek터가 전반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도 그만큼 오르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향후 시간이 가면서 지수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이 올라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대표적인 섹터가 2차전지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셀 쪽 같은 경우도 LG 엔솔이라든가 뭐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특히나 뭐 LNF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가 좀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뉴스거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쪽 섹터는 조정을 받는다면 혹은 내일 당장 밀린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다양한 시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차전지 관련해서는 관세에 관한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질러놓는 스타일이죠. 먼저 질러놓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최근 이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는 좀 질르는 성격이긴 하지만 바로 꼬랑지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유예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중국 쪽이 LFP 배터리 쪽에 있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 쪽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을 하원에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뉴스화가 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을 제재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뭐 일본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중에서 오히려 더 치고 나가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섹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어제 트위터에 얘기를 했을 때 오늘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테슬라를 정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위대한 기업이고
계속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머스크를 밀어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지금 국내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공통점은 미국과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해 나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미국과의 협업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조선 쪽과 그다음에 방산 쪽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인 만큼 2차 전지 쪽도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쪽도 지금 친환경 정책 쪽에 있어서의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쪽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우호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2차 전지를 좀 소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건당 이 프로젝트별로 보게 된다라면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3,600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 셀 쪽이라든가 양극재 소재 쪽, 뭐 인터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그 인터뷰나 혹은 작년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응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27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차 전지 쪽 섹터를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없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대한 혜택,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지원, 이런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를 좀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분들을 좀 보냐면 하나는 LG 엔솔이고요. 하나는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를 좀 보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냐면 지수가 밀려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상당히 컸었어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자, 위에가 LG 엔솔이에요. 위에가 LG 엔솔이고 아래가 삼성전자입니다. 지수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이미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 또한 마찬가지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죠. 이미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24년도 작년 4분기 말부터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갔다라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 상승도 많이 했고 하락도 많이 했어요. 기간 조정도 많이 받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도체 쪽이 실적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바닥을 치고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22년도, 23년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바닥을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악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이 없습니다. 리튬 가격이 신저가를 기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좋은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섹터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외적으로 조선 방산 살래, 2차 전지 살래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2차 전지를 삽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한 종목, 즉 3월 달에 포트 종목으로 한 종목은 2차 전지 쪽 섹터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쪽에 관한 호재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자면은 우리가 또 미국에서 법으로 이제 하원에서 적대국 배터리에 관한 의존도 감소법이 통과됐습니다. 즉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곧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후 쪽에서도 보조금을 그동안 배제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재개시킬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유럽 시장 자체도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주들 계속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기술력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도 좋게 보실까요? 전고체 쪽이 먼저 2차 전지 쪽에 반등을 이끈 이유입니다.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뜯어보게 되면 다른 이유보다도 휴머노이드 로봇하고도 엮여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 된다, 개화 단계에 진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면 뭐 1시간, 2시간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만큼 출력이 높은 고효율의 배터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전고체 쪽이 이 답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고체 쪽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쪽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체 쪽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면 오늘 올해 정도에 지금 파일럿 장비를 가동할 거다라는 LG 엔솔의 전망이 좀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파일럿 장비를 설치를 해서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내년도 정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고체 관련주들도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대충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게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에요.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